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성장했고 여기서 뼈를 묻은 고향 충청 후보입니다. 오늘부터 충청 투표가 시작됩니다. 14년 전에 자민련 텃밭일 때 충남 아산에 처음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소도 들어가면서 명함도 찍혀가면서 13% 받고 낙선했습니다. 4년 동안 더 준비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낙선 반복하고 이어서 8년 있다가 국회의원 됐고요. 지난 2년 전 총선에서는 충청권에서 대전, 충남, 세종 다해서 최대 득표율 59.7% 받아서 최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키워주셨고 그런 강훈식이 민주당 역사 46년 만에 40대 당대표 후보로 예비경선 컷오프 8명 중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뚫고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세종, 대전, 충청권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저한테 있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이 제대로 된 결정을 했으면 우리 당은 아까운 이춘희 시장이나 또 허태정 시장 그리고 양승조 지사 이런 아까운 분들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충남 선거라도 좀 잘해보자 충남 도당위원장으로 이런 마음으로 분투했으나 성비 문제도 발생되고 이러면서 아산 선거에도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지역에 내려가서 더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산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겼던 지역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또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 과정에서 야 이렇게 되면 충청도 민주당, 충청권 민주당 다 죽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나래도 부족하지만 당대표에 도전해서 충청의 마음, 충청 민주당의 마음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도전했습니다. 처음에 많이들 되겠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강훈식이 컷오프 통과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변과 파란은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충청 민주당 모두가 또 민주당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세종시는 건설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며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세종에 대한 애착은 충청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회복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세종시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도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의 지역균형유딜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지역균형 발전 전체를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했었습니다. 그 시작이 행정수도였고 완성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가지고 대선 기간엔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슨 그런 집무실 하나 와달라고 한 요청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지역균형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당당한 충청의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완전한 남은 부처 모두가 세종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청와대도 궁극적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대통령실을 용산에 이전했던 것에 비하면 세종 집무실 하나 놓는 것도 왈가왈부하는 모습에 답답하고 안쓰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서 젊은 수권정당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얼굴도 또 새로운 지역도 새로운 비전도 만들지 못하면 낡은 정당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새로운 지역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낼 때 민주당은 젊은 수권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저를 빼고 나머지 두 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셨습니다. 경선 후보였거나 후보였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에서나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넘실거리는 시대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대선 주자들이 다 안 보입니다. 지금 당대표는 본인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당을 먼저 비추고 당의 새로운 자원들과 대선주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지금까지 제 정치를 앞세우기보다는 팀플레이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인지도는 비록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지지선언 한 것도 여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를 총리에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또 조홍천 의원이 처음으로 저를 지지하면서 당대표는 강훈식이라고 열심히 뛰는 모습도 계파와 색깔이 달라도 강훈식으로 다 의견을 모으는 것은 제가 저를 광내고 저의 정치를 하기보다는 팀의 정치를 하고 당을 살릴 수 있는 적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충청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충청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나머지 선거를 더 힘차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선거 시작하고 지금까지 40일 동안 레이스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단일화 논의가 어떤 명분도 파괴력도 감동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재가 생겼나요? 20하고 5하고 더하자는 단일화인가요? 저는 지난주에 저랑 박용진 후보가 득표한 득표수가 10,000표가 좀 넘습니다. 우리 당 전체 권리당원 중에서 10,000표 정도 넘는데요. 0.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사표 걱정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 사표만 보면 전체 0.2% 정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저의 파이와 저의 비전이 크고 저의 비전에 동의하고 박용진의 파이와 박용진의 비전이 커져서 만날 때 단일화가 파괴력을 가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호남과 서울이 권리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 뻔한 기류에 뭔가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새로운 선택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기준입니다. 아, 강훈식이란 후보가 있구나. 우리가 투표장에 가자. 그리고 그 비전에 동의한다. 라고 하는 그 파이가 커졌을 때 서로 만날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충청 또 부울경을 거치면서 제가 새로운 선택지인이 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 자체가 높아져서 구도가 변화하고 판이 흔들려야 그런 논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숫자 그냥 더하는 것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단일화는 이제 안 된다고. 아니 그렇지 않죠. 제가 파이가 커지고 그런 파괴력과 파괴력이 만날 때 폭발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파괴력이 없다. 적어도 어떤 비전과 어떤 비전이 동의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비전의 만남 그리고 나아가서 파괴력과 파괴력이 만남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